하늘에서 터진 폭발음 한 번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산 수리온 헬기가 말레이시아 상공에서 추락 위기에 몰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헬기는 하늘을 나는 관짝입니다. 전 세계로 퍼진 충격적인 멘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4대 헬기에서 발견된 동일한 균열, 심야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침입자들, 그리고 50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 조작 계획까지 영국의 항공 전문가 클라라 윌슨이 파헤친 이 사건의 진상을 들으면 여러분은 한국 기술력의 진짜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겁니다. 과연 세계는 왜 한국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국이 이런 국제적 음모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놀라우셨나요? 한국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의구심이 드신다면 한국 의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클라라 윌슨입니다. 영국 출신의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전직 영국 왕립항공안전청 수석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항공사고 조사와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죠. 저는 그날 아침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일하며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급하강하는 헬기가 보였습니다. 한국산 수리온 헬기였죠.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기체를 조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근처 공군 기지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빠를 잃은 이후로 아시아제 헬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거든요. 22살 때 영국군 조종사였던 오빠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도 아시아 부품 결함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말레이시아 방송 기자 리사첸이 생방송 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헬기는 하늘을 나는 관짝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나갔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이 저처럼 아픈 마음을 겪게 될까 봐서요. 정밀 점검이 시작됐어요. 메인 로터 연결부를 살펴보던 현지 조사관 라하드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균열이 있네요. 길이 3.7cm, 각도 47도의 균열이었어요. 생각보다 선명하고 깔끔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국방차관 탄스리 아지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24대 전량 운항 중지다. 즉시 폐기 처분하라. 라하드가 원인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차관은 손사래를 쳤어요. 분석은 무슨, 결함이 명백하잖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시아제 기체는 신뢰할 수 없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헬기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헬기에서 동일한 위치, 동일한 크기의 균열이 발견된 거예요. 마치 복사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라하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상합니다. 라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자연적인 피로 균열이라면 위치와 크기가 제각각이어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제작 결함일까? 의문은 그렇게 시작됐죠. 사고 다음 날 새벽 2시. 저는 호텔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똑같은 균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때 정비사 파이잘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윌슨 박사님, 지금 당장 기지로 오셔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둘러 기지에 도착하니 파이잘과 라하드가 정비고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30분 전에 창고 쪽에서 금속 절단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야간 정비 작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비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정비고 모서리에서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성 4명이 헬기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등에는 중국어로 중앙공업이라고 적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AVIC 직원들이었죠. 한 남성이 길고 날카로운 장비를 로터 연결부에 갖다 댔어요. 순간 푸른 레이저 빛이 번쩍하며 금속을 태우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레이저 커터네요. 라하드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조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한국 헬기에 대한 편견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죠. 첸거라는 이름표를 단 한 남성이 갑자기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누구야? 그가 소리치며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라하드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가족도 조심해. 첸거의 차가운 협박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다른 남성들은 재빨리 장비를 챙겨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젯밤 그들이 작업했던 헬기를 다시 점검했어요. 놀랍게도 균열이 전날보다 더 명확해져 있었습니다. 레이저로 추가 가공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라하드가 파이잘에게 말했어요. 이걸 차관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스리 아지즈는 우리 보고를 듣고도 태연했어요. 그냥 잊어라.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관료라면 즉시 수사를 지시했을 텐데 말이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하드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한국 측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하다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죽음 이후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죠. 라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균열 부품의 샘플을 몰래 채취해 두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조작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인천공항에서 온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KAI 동남아 기술지원팀의 수석 정비 전문가 송미래였어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송미래가 가져온 장비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휴대용 금속 조직 분석기, 산업용 현미경,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정밀 측정 도구들까지. 한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박사님. 송미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보니 현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국 회사 직원이잖아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에 편향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송미래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과학의 국적은 없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실만 밝히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송미래는 균열 부위에 현미경을 대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죠. 균열 주변 금속이 자연 피로로 약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경화되어 있어요. 송미래가 분석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고온의 레이저로 절단한 후 급속히 식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조작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확실한 건가요? 송미래가 다른 헬기들을 차례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균열의 크기와 각도가 정확히 동일했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똑같았죠. 자연적인 균열이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송미래가 단언했습니다. 이건 같은 장비로 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라하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럼 정말로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송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균열 내부에서 탄화 알루미늄 흔적까지 검출됐어요. 이건 레이저 커팅에서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조작될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당신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잖아요. 송미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녀가 현미경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들여다본 균열 단면은 정말로 레이저로 절단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자연적인 피로 균열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십 년간 항공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제 경험으로도 이건 명백한 인위적 조작이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송미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세한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파이잘이 급히 뛰어왔어요. 큰일입니다.
차관님이 내일 당장 모든 헬기를 해체해서 폐기하라고 명령했어요. 송미래와 라하드, 그리고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라하드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하드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어요. 어젯밤 정비고에서 일어난 일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놀라운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에어버스와 중국 AVIC 간의 비밀회의 녹취였어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슬레이어를 개시한다. 차가운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는 한국 항공산업 제거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축출해야 한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거죠. 파일을 더 열어보니 각국 관료들에게 제공할 뇌물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국방차관 탄스리 아지즈 마이너스 200만 달러. 라하드가 읽어주는 목록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청장 마이너스 150만 달러. 태국 국방부 차관 마이너스 180만 달러.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목격한 탄스리 아지즈의 이상한 반응들이 모두 설명됐죠. 라하드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줬어요.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방식의 사고를 연출하라는 지시도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첫 번째 타겟이었던 거죠. 파일 속에는 한국 헬기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대로 두면 우리 시장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음모가 한국 기술력의 수준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그럼 정말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거든요. 라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박사님, 옷밥은 사고에 대해서요. 제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조사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실제로는 유럽제 부품의 설계 결함이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아시아 부품 탓으로 덮어 씌워진 거였어요. 라하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품어온 증오와 편견의 근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빠의 죽음조차 이런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음모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송미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학적 증거와 결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지금 당장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한 번에 폭로해야 합니다. 송미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마음속의 편견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이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테니까요. 라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작은 창고에 도착했어요. 송미래가 긴급히 소집한 비밀 회동이었죠.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온 조사관들도 함께였습니다. 각자 가져온 증거들을 공유해봅시다. 송미래가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5개국에서 찍힌 균열 사진들이 모두 똑같았거든요. 인도네시아 조사관 수디가 말했어요. 자카르타에서도 정확히 같은 크기의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길이 3.7cm, 각도 47도, 밀리미터까지 동일해요. 태국에서 온 차이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우리도 심야에 정체불명의 작업자들을 목격했어요. 모두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송미래가 금속 샘플들을 분석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화학 성분이 검출됐어요. 탄화 알루미늄, 레늄 합금 잔여물, 그리고 특수 냉각제 흔적까지. 이 성분 조합은 중국제 군사용 레이저 커터 LCS-3000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송미래가 단언했습니다. 민간용 장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정밀도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였죠. 하지만 다른 조사관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텐데요.
우리 정부가 과연 받아들일까요? 차이완도 고개를 저었어요.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그때 라하드가 긴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오후에 모든 헬기를 분해해서 중국으로 보낸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증거인멸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송미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국제 언론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국 정부가 압력을 받기 전에 여론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수디가 주저했어요. 만약 틀렸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건 지금까지의 우리 편견이었어요.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넘쳐났죠. 라하드가 다급하게 시계를 봤어요. 3시간 후면 기자회견장이 준비돼요. 국제 언론사들도 이미 연락했고요. 송미래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균열 분석 결과, 화학 성분 검사서, 그리고 비밀 문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정말로 해도 될까요? 엄청난 국제적 사건이 될 텐데. 송미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사님,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이대로 묻히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오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됐거든요. 좋아요.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한국이 받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하고요. 다른 조사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한 진실 폭로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오후 2시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BBC, CNN, 로이터, NHK까지. 저는 단상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할 내용은 국제항공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야에 중국 AVIC 직원들이 레이저 장비로 헬기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음모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5개국에서 발견된 동일한 균열, 모두 같은 중국제 레이저 장비로 만들어졌습니다. 송미래가 준비한 과학적 분석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화학 성분 검사 결과, 금속 조직 분석, 그리고 레이저 커팅 흔적까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그때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한국 측이 조작한 증거는 아닌가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라하드가 제공한 비밀 문서와 뇌물거래 녹취가 공개됐어요. 프로젝트 드래곤 슬레이어. 회견장에 울려 퍼진 녹음 내용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목표는 한국 항공산업 제거다.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명백한 모독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때 뇌물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탄스리 아지즈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갑자기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탄스리 아지즈가 경비들을 데리고 난입한 거였어요. 이 회견을 즉시 중단하라. 차관님께서 직접 오셨네요. 저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마침 설명할 게 있는데요. 송미래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관이 호텔에서 중국 관료들과 돈가방을 주고받는 영상이었어요. 선명한 화질로 찍힌 결정적 순간이었죠. 탄스리 아지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영국 BBC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차관님, 200만 달러 뇌물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한국 수리온 헬기는 완벽히 안전한 기체였어요. 모든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도 소란이 계속됐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한 거였죠. 한국에 사과하라. 부패 척결. 송미래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한국의 명예도 회복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에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한국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 후 말레이시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에 공식 사과드립니다. 모든 부패 관료를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것은 수리온 헬기 운항 재개 결정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6개월 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 50억 달러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명령이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음모가 명백히 입증됐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어요. 탄스리 아지즈와 중국 AVIC 간부들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니 정의가 실현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수리온 헬기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재난 구조 현장의 영웅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거였죠. 태국 홍수 구조 작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 구호 활동까지 수리온이 없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필리핀 구조대장의 말이 현지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때 의심했던 그 헬기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천사가 된 거였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공식 초청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항공안전자문역 제안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은 수리온 시험 비행에 탑승했을 때였어요. 송미래가 박사님도 직접 확인해보세요라며 제안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헬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말레이시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엔진 소리가 너무도 안정적이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이렇게 완벽한 기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착륙 후 송미래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완전히 믿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편견을 가졌던 것이. 송미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사님이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우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한국행 결정을 내렸어요. 영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송미래가 마중을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동료님.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첫 출근 날 KAI 사무실에서 전 세계 수리온 헬기 현황을 보여줬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각국이 추가 구매를 확정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에요. 정태준 본부장이 말했어요. 신뢰와 안전의 상징이 됐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수리온 편대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진실은 국적이 없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었죠. 송미래가 옆에서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뢰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후 제가 쓴 신뢰가 만든 하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말레이시아 사건의 전말을 담은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구름을 뚫고 빛을 발한다. 한국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도 하늘에서는 수리온 헬기들이 평화롭게 비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만든 하늘, 그 아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수리온 헬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제적 음모와 한국 기술력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실화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